자, 그럼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MCC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토마스 크리스텐센입니다. 보통 이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보통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 뵙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만나 뵙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컨퍼런스는 제가 처음 해보는데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MCP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특별한 세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중요한 MCP 성과를 이를 통해서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국제 컨퍼런스의 다양한 면모 그리고 해양 디지털 컨퍼런스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이번 시연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슨님께서도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과인 MCP에서 이룬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국제 정보 공유 플랫폼 M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 또는 이 내비게이션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다른 연사분들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디지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디지털화를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MCP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리고 예전 프레젠테이션에서도 MCP가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이벤트에 참가하고 계시는 참석자들 중에서 이 MCP에 대해서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MCP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괄적으로 MCP의 존재 이유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소비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이고 또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간에 유연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조직들이 동일한 유형 양식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조화롭게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동일한 서비스 프로비전을 이행하고 또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표준화된 단일 아키텍처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달성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들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백에 대한 언급도 오늘 발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S백과 같은 그런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들을 조화롭게 만든다면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 해상에서는 예전에는 전통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교환을 했었죠. AIS 트랜스펀더나 이런 경우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물리적으로 기기를 사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냥 장비를 사서 핫와이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사용을 하곤 했었죠. 그것이 과거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정글이 좀 더 심화가 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글이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발견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화로운 디지털화에 있어서 서비스 발견성, 서비스 검색 가능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적합한 서비스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우리 신분을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원 정보, 신분, 그러니까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ETS 분야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체가 누가 어느 누구로부터 오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하고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박이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 선박의 아이디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아이디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아이디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 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해서 선박이 연결이 되는데 이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지상 시스템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해상에 있는 선박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상에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가능하고 또 탄력성이 있는 방법으로 또 보안을 확보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뢰성과 보안, 안전성, 그리고 탄력성 이것이 정보 교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아이디가 중요하다. 서비스 발견성이 중요하다. 보안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MCP가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핵심 요소들을 보면은 회사 MIR, MMS 그리고 MSR이 핵심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아이디 인증을 제공하고 또 MSR의 경우에 서비스 발견성을 확보하고요. MMS의 경우에는 보안이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를 확보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레지스트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P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 저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MCP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MSMIR의 경우에 MSMIR의 체계를 보면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이 중앙화된 체계가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를 검증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아이디 인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면 다양한 아이디를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MCP 인스턴스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탈중앙화된 개념을 적용하면서 여러 개의 다양한 MCP 인스턴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MCP 인스턴스들이 동일한 메커니즘과 동일한 이제 기준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각각의 MCP 간의 이제 호환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MCP 인스턴스를 총체적으로 이제 관리할 그런 가버넌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W3C 컨소시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러한 이제 컨소시엄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WW 인터넷 그 체계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컨소시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구 기관들이 이제 호스트 멤버로 MCC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도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기관이라도 일반 회원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들 그리고 연구기관, 정부기관, 이사회 등등이 있고 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호스트 멤버의 경우에도 투표권이 있고요. MCP의 원래의 비전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 그룹도 있습니다. 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에게 종종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P 컨소시엄은 MCP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소시엄의 멤버들은 MCP 구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게 또 자문과 또 참고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CP 테스트 인스턴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인스턴스가 아니라 테스트용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MCP 인스턴스 프로바이더도 이 실무 그룹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MCP 인스턴스 프로바이더로 MCP 인스턴스 제공자로 저희가 이제 승인한 조직 리스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MCP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MCP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MCP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MCP 인스턴스 중에서 두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로서 한국해양수산부가 진행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로서 네블링크라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다음 연사분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